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나오셨을 오늘 수능 때 시험인데 아마 애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 말씀하시는 네. 거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 오늘 그리고 수능일이구나. 희망이 있는 게 음. 손흥민 선수도 마스크하고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네. 우리 학생들 용기 내세요. 아, 손흥민과 수능을 연결시키는 게 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가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뭐든지 좀 좋은 뉴스는 다 들어와요. 매냥 네. 영부인들 가지고 뭐 김건희 어쩌니 김정수 어쩌니 제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잠깐만요. 요거부터 그럼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조은희 의원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사진 촬영을 두고 빈곤 포르노니 아니냐 논란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가셨고, 어제는 장경태 의원이 또 출연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네. 대한 이야기 하셨고, 박지원 전 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장경태 의원이 그렇게 무슨 포르노 이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사과했잖아요. 아니요, 사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예, 사과할 생각이 없고, 김건희 여사가 불쾌하다고 하면 그때는 유감 표명할 생각이 있다. 글쎄요, 저는 그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옳지 않다. 그러면 우리 장경태 의원이 저도 잘 아는 네. 참 청년 의원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장경태 의원 얘기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원래 학술적으로 뭐 쓰이는 용어다. 그 빈곤 마케팅, 자극적인 뭐 장면을 활용해서 모금 운동할 때 쓰는 걸 지적하는 글쎄, 용어다.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치는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학자로 가든지 사상가가 되든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스님이 되든지 해야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러한 포르노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으면 난 장경태 의원한테 제가 오늘 전화하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김건희 여사 또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 타지말 또 얘기 나오죠. 이게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치에 금도가 있어요.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 대통령 자식.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있습니까? 그렇죠.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자식 마음대로 못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골프는 모르겠고 제가 안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소모적인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자 수능 시험 잘 보고 손흥민 선수가 16강 진출하도록 이렇게 좀 좋은 뉴스를 얘기했어요. 자 말씀하세요. 좋은 뉴스일 것 같은데 요거 지난번 나오셨을 때 민주당 복당할 거다 그러셨는데 며칠 전에 복당 신청 완료하셨다고요? 글쎄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면은 아주 우리 김현정 씨가 제 속을 딱딱 집어내가지고 복당 문제도 여기서 처음 물어가지고 내가 얘기했다가 그냥 언론이 다 받아가지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또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복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건을 갖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의사도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혼이 박힌 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쓰여가지고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것이 내 인생이나 정치에 가장 큰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야지. 귀신이 씌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걸 후회하세요? 그때 그 선택을? 그렇죠.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신 다음에 국민의당의 성적은 좋았잖아요. 그 총선은. 성적은 좋았지만은 그때 녹색바람. 뭐 글쎄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성적 좋다고 뛰어다니면 되겠어요. 왜 어떤 점이 그렇게까지 후회가 되세요? 그때 그 선택?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제 실수였고 제 잘못이었기 때문에 반성하고 이제 당에서 제 입장을 잘 생각해서 복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했고 또 신청을 하니까 당헌 당규에 따라서 탈당했던 전남 도당, 예. 목포 시당의 의견을 물어야 된대요. 아, 지역. 그래서 신정훈 도당위원장하고 김원희 목포 시당위원장한테 물으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언론에 알려졌어요. 예, 환영한다. 예. 아니 그래서 복당 아직 심사가 안 끝났는데 예. 오늘 잘못했다가 내 심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22일 날 자격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22일 날 한대요? 예. 그건 저도 몰라요. 아, 제가 그럼 먼저 알았군요. 그러니까 복당 심사위원회하고 예.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예. 제가 거물이니까 어허. 당무회의까지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들한테 전화를 할까, 당무위원들한테 전화를 할까, 안 하면 잘릴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께서 워낙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일, 잘된 일이긴 한데 또 당에서 모양을 갖춰주고. 금귀원래. 네. 그러니까 목포를 매주 다닐 정도로 지역구 일 열심히 하셨었잖아요. 국회의원일 때. 진짜 열심히 했죠. 혹시 다시 목포를 꿈꾸십니까? 뭐 아직 제가 현역에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래도 민주당에 좀 힘을 보태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까지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고. 아직 뭐 지금 총선이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이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선거 저한테 시간표에선. 아니 많이 남았죠. 세상이 몇 번 바뀝니까? 예, 안 한다고는 안 하셨으니까. 글쎄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생물이니까. 또 안 한다고 미리 해버리면은요. 그렇죠. 레임덕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4박 6일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우선 이번 순방 전체적인 총평 해주신다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하. 대북 문제를 나누긴 했는데 뭐 뾰족하게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낸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교가 얼마나 성숙했냐면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NSC 국장이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동북아시아에 많은 첨단 무기를 증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이것은 시진핑한테 가슴에 철렁하게 만든 거예요. 대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들도 군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딱 해놓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정은도 지금 3년간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미국이 도와줄 리는 없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도 자기가 3연임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물론 국제적으로도 자기 위치를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대만 문제도 공급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마지막까지 한중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 그 나중에 결정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에.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너무 편향된 미국 측에 섰어요. 미국 편.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미 동맹을 강조해야 되지만은 이건 인도 태평양 정책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미국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또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경제 보복 등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한국은
진짜 쉽게 우리를 한다고요. 사드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경제 보복을 받았냐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하지만은 경제 협력은 중국과 하겠다.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변명을 해줘라. 그래서 균형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도랑이 든 소이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예, 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25분 만남이어서 뭐 인사하고 통역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제하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깊게 했겠느냐, 좀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외교는 프로토콜이에요. 의전이에요. 자, 유엔에 가셔서 예. 뉴욕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가서 바이든 대통령 48초간 만났잖아요. 네, 48초. 네. 기다려서 예. 쫓아가서 무대 일본 올라가서 예. 기시다 총리를 30분 만났잖아요. 기시다 총리.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30분 이상 안 해줘요. 그게 다 계산된 겁니다. 거기서 48초 막 쫓아가서 만났는데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분에도 충분히 거기서 합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할 말하고 예. 시진핑 대통령도 할 말하고 남북관계 당신들이 먼저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외무성에서 발표가 다릅다 예. 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미중 회담을 해도 예. 한중 회담을 해도 꼭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도 똑같이 자기들 발표한 싶은 것만 발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후속 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예. 그때 당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한다. 왕이 부장하고 회담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1월 초에 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잘 돼야 되고 또 중국에서도 리샤밍 한반도 대표하고 네. 러시아 베이징 주재 대사하고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그 연합뉴스 선재규 기자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면은 지금 현재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잘해야 돼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미국, 중국에 보내서 네. 사전에 네. 조율이 되고 네. 또 외교 관계를 통해서도 그러한 얘기가 돼야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본다면 그럼 이번 순방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으로는 더 잘한 게 있고 더 못한 게 있고 이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점수 매겨본다면 A, B, C, D, E 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은 실수로 덮어버린 거예요. 잘한 부분이 있는데 실수 어떤 것들 말씀? 국민 생각에는 MBC 기자 너 전용기 타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 비행기에서 기자들은 한 번도 안 만나고 친분 현장 있는 기자만 취재도 부르고. 못하게 하고 예. 사진 찍어서 내주고 예. 보도자료로 내주고 예. 질의응답도 안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는 다 받았잖아요. 자국 기자들한테.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버린 거. 이건 언론의 자유를 박탈해버렸지 않냐.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자유. 공정과 상식. 언론의 자유는 삭제해버렸고 삭제는 내가 전문인데. 또 이게 셀프 아니 그리고 자해를 하세요. 공정하지도 못했고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일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외교 떠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MBC 전용기 배제 문제로 잘한 것도 좀 덮어버린 느낌이 완전히 있다. 덮어버렸죠. 가시면서도 이상민 장관 툭 치고 애정 표시하고 돌아오면서도 뭘 수고했어요. 수고했다고 악수해주고 이런 게 국민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해서 총점은요? 주기 어려운데요. 60점 이상을 줄 수도 없고
FI 학점 줄 수밖에 없어요. F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버렸지 않냐 이거지. 아니 그 외교는 참 잘했다. 성과 그건 났다 잘했어요. 하시면서도 그럼 그 외적인 게 너무 많이 가려졌다는. 너무 가려졌죠. 그리고 지금 언론도 보세요. 예, 예.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높이 평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요 이런 면에서 잘했다 하고 제 부족한 실력으로 페이스북에다 썼다가요. 아무튼 댓글로 네. 전화 문자로요. 요걸 바가지로 먹었는데 오늘 또 점수 잘 줬다가는 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떠나 있다. 이걸 좀 잘 아셔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를 저 공경에 빠뜨리지 마세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 시험에 생각은 들지 없습니다. 말게 하옵소서. 22일에 심사 보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릴 생각은 없고. 그러면 현안 한 2개만 또 공경 빠지시면 안 될 텐데 현안 한 2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상민 장관 얘기 조금 전에 하셨는데 툭툭 치고 격려의 어깨 툭툭 그다음에 고생 많았다 악수. 조은희 의원 조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마음 내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선 수습하고 나서 아마 뭐 정리를 마음의 정리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사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은 저하고 같이 청와대도 있었고 예. 제 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은인이요? 그럼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뭐 두 분이 가족끼리. 가족끼리. 그리고 서초구청장 할 때도 제가 국정원장 예. 거기가 서초구 서초구. 아니에요. 예, 그렇죠. 참 가깝게 지금도 지내셨고. 친해요. 예. 참 좋으신 분인데 예.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저 밖에서 만나가지고 원장님 예. 김건희 대표한테 하도 급해가지고 김건희 코바나 대표한테 컨텐츠 대표.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 두 분이 또 대기실에서 예. 각자 입장 정리를 하셨군요. 조율을 했는데요. 예. 아무튼 이상민 장관은 입이 100개라도 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음. 지금 대통령이 툭 치고 수고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신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거 잘못한 거라고 보시- 잘못했죠. 그냥 뭐 말 그대로 고생했다로만 받아들여라라고 아까 조 의원님은 그러셨는데 그것은 자기들 입장이죠. 아. 다수의 국민들은 158명의 무고한 그 청춘들이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예. 그런데 음. 어제도 보십시오. 그 문석진 민주당 천안인가 거기 의원이 아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겼으면은 용산 경찰서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인력이나 경비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동생 집이 살림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 챙기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 장관. 그리고 자 거기다가 대통령께서는 국가재난 안전관리 체제 뭐 개혁 TF 단장을 맡겨요?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호도하고 지금 말이죠. 용산경찰서 상황실장한테 다 몰아치듯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조폭 두목만 또 못한 사람. 어이구 그렇게까지. 아니, 조폭도 의리 있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하들한테 물론 경찰이 잘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 보십시오. 아니 왜 백지 사표를 낸 상태라고 거기다 자기 이름 써서 나가야죠. 수습을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보세요? 수습을 그것은 누가 하긴 말이 해야 안 되지 되죠. 않느냐. 사고를 친 사람이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수습을 호도하지. 알겠습니다. 속이지. 알겠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빨리 해치워야 돼요. 자, 30초 남아서 빨리 화제 전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위패 영정을 모시고 합동 유령제 기도회라도 한번 갖는 것이 우리 국민된 살아남은 자들의 도리다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를 한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입장.
여기까지 오늘 채워봤습니다. 월간 박지원 전 원장님 고맙습니다. 수험생 화이팅! 화이팅요, 화이팅.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